검찰 통신조회 문제 때문에 일파만파 지금 난리예요. 오늘 아침 뭐 동아일보가 제일 흥분한 것 같아. 뭐 제도개혁까지 한 바닥씩 막 쓰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도 당하셨죠. 아, 그러니까 안 피해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완전 3종 세트야. 고소에 징계에 사찰에 이건 진짜 그만 좀 괴롭히라고. 예, 진짜. 저도 이제 예. 통신조회를 당했고 문자를 받았는데 네. 일단은 의아한 점이 좀 있었어요. 의아한 점이 있냐면 왜냐하면은 뭐 이제 내용은 대충 다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네. 다 알고 아시니까 계시니까. 이게 지금 이걸로 기소가 된 사람이 이제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 네. 그리고 이제 한상진 예. 이제 기자 예. 요 4명이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예. 제가 3명은 전화번호가 아예 없어요. 예. 그 연락처가 없고 예. 신앙님은 연락처가 있는데 네.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검찰의 설명은 네. 통화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통화해서 이게 걸린 건지 저도 물어봤는데 안 알려줌. 네, 말할 수 없대요. 말할 피해 수 사실 없- 뭐 그런 어쨌든 예.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게 내가 조회가 된 거냐 네. 지금 추론을 하는 것이 네. 단톡방을 털었구나 통화가 아니라 단톡방. 왜냐하면은 저는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하고 같은 단톡방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인들 이제 전에 언론노조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론인들 원로 언론인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모임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약간 서포터 개념으로 막내 개념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다 예를 들면은 막 이부영 의장 막 이런 분들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중배 선생님. 뭐 네. 김중배 선생님은 그 방에는 안 계시고 예, 예, 어쨌든 예. 근데 막 70 넘으신 분들이 태반이고 네. 뭐 젊으신 분이 60대 중반 이런 예. 분들인데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난리가 난 거야. 호떡집에 불이 나 진짜로. 예. 나도 왔다. 예, 예. 상당수가 대부분 그러더라고. 예. 그런 거 보니까 예. 그냥 이 통째로 이거를 지금 다 조회를 해본 거 아닌가. 예. 야 이거 뭐야 이 단톡방 이거 그러면서 단톡방을 쫙한 거 아닌가. 털었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 쉽게 볼 게 아닌 게 네. 일단은 이 범죄의 성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방식을 제가 좀 알려드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 같아요. 네. 범죄가 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이렇게 통신사실 조회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명예훼손죄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명예훼손 했던 거를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만. 해당 자만. 해당의 어떤 매체라든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네. 이게 공범 찾을 것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이렇게 무차별로 했다는 거는 이게 돈이 오갔고 뭔가 지시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 추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범 찾으려고 이렇게. 그 공범이라는 게 우리 공범이야? 같이 말 짜고 공범이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교사하고 지시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 정치권하고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아마 확신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했는데 더 나가서 범죄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뭐냐면 커피 탔냐 안 탔냐 그거거든요. 커피. 예. 커피를 타긴 타줬어요. 딴 애가 예. 밑에 사람이 예. 박모 검사가. 예, 예. 그럼 커피 타줬고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봐줌이 돼주고 몇 년 후에 기소가 됐거든요. 조우영 관련돼서. 그러면 언론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탔든 누가 탔든 간에 당연히 보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 탔는데 커피 이걸 안 탔는데 탔다고 이걸 이 난리 치는 것도 그 범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범죄 자체도 되게 애매한 걸 갖고 네. 그 영장까지 낸 다음에 통신사 조회까지 왔다는 게 네. 문제가 되는데 네. 통신사 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다시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예컨대 지금 문제된 사람이 신앙님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문제될 만한 사람이 신앙님 이진동 기자도 걸려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한 게 그 무렵에 네. 김만배 신앙님, 한상진, 김용진 이 네 분하고 통화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진동 기자 섭외를 하려고 통화한 적은 자 있었고. 그러면 어떤 게 문제되냐면 일단 피의자들하고 통화했던 사람을 이게 쭉 뽑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신사실 조회입니다. 010-1111-1111 누구지? 이거 확인하는 게 통신사실 예, 조회예요.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갔다는 거고요. 네. 제일 최악인 경우는 그럴 가능성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네. 혹시나 SNS나 이런 카톡 같은 것들을 네. 털었다. 사찰입니다. 이거는 위법 중에 큰 위법이 되는 거고요. 위법 중에 큰 근데 위법이다. 위법을 했다 그러면 통지할 이유가 없는데 네. 통지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저는 SNS까지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카카오톡에서 그걸 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게 원래 1개월 이내 30일 이내에 네.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게 7개월 있다가 8월 2일 선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공공안전 이런 걸로 했다는데 공공안전? SNS를 전체로 털려면 이런 걸 때 털려. 정준영 사건 기억할 겁니다. 네. 영장을 내 가지고 무슨 음란 영상이라든지 그런 불법 영상을 저분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네. 김준일 씨 등등이 그걸 했을 때는 가능하죠. 영상을 갖고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했을 때 이 인간들 다 네. 문제 삼을 때는 가능해요. 네. 근데 이 언론인의 어떤 그 채팅방 자체 SNS를 네. 만약에 털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두 분은 피의자들하고 통화한 적 없잖아요. 그렇어요. 없어요. 이건 전 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청문회 통해서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좀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그랬는지. 그래도 우리가 친절하게 전화까지 했잖아. 취재원한테. 근데 답을 안 하고 지금 뭐 며칠째 연락이 없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언제 연락이 올지. 혹시 네. 전화해 봤어요? 아니 저는 전화 안 해봤고요.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다 전화를 했는데 네, 이제 네. 답변이 그냥 뭐 수사 뭐 이런 뭐,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1월 4일이고 그러면은 2월 4일까지 이제 원래는 연락을 줬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번을 연장을 해가지고 네. 이제 7개월이 돼서 예. 8월 4일 이전에 이제 연락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사유가 있어요. 연장 사유. 테러. 신체 위협, 네. 사생활 침해, 증거 인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장윤선은 테러범이야. 테러 용의자야. 그러니까 전화를 안 준 거지. 진짜 저 근데 테러 같은 거 무서워해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매우 시작도 정치적이고요. 네. 그 통지도 정치적인 거예요. 네. 시작 자체가 지금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마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커피 탔냐 안 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권하고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확신을 가졌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아니었으면 그거를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총선이 그 직후에 있었습니다. 네.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끌고 끌어서 7월 달 한참 뒤에 지금 통지를 한 거예요. 이 앞뒤가 다 문제인 거예요. 시작 자체도 문제고요. 통지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이 공권력 행사인 거잖아요. 네. 개인의 기본권 침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누구랑 통화하고 있다는 걸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까? 제가 장윤선하고 통화하고 있는 게 예. 국가가 알아야 될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예. 테러리스트입니까? 예. 내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려고 하는 거고 어쩌면 누구랑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신앙님하고 장윤선 친하다. 신앙님하고 김준일하고 같은 어떤 그거다. 네. 라는 걸 사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쉽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문책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시작도 봐야 되고요. 가정도 봐야 되고요. 통지하는 것까지 다 봐서 검찰의 반부패부에서 지금 했거든요. 강백신 네, 팀에서. 예, 예. 본인이 결정한 건지 윗선에 보고하고 한 건지 확인이 좀 돼야 된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예. 근데 그 규모도 지금 전체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그 제보센터 신설해가지고 이제 신고 접수 받는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민간인 사찰에 사찰이죠. 사찰이에요. 사찰이 별게 아니에요. 사찰이 막 장윤선 나이가 몇 살이고 키가 몇이고 뭐고 이게 사찰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너무나 큰 사찰인 거고 이 사람이 누구랑 만나고 국가기관이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찰이고요. 예. 지금 확인한 건 그거잖아요. 김준일을 우리 평론가 누구랑 연락하고 있고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에 어쨌든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사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문책을 해가지고 네. 책임을 좀 물어요. 저는 사실은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세게 얘기합니다. 왜 혼자 저는 배신자야? 그런 얘기 자꾸 들어요. 저는 통화를 같이 했거든요. 엮여야지. 저는 그 기자 좀 문제될 만한 기자들하고 통화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그 이제 단톡방을 털었을 가능성을 저는 제시를 한 건데 2021년 12월에 그때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본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86명이었나요 그때?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관련자들에서 86명이 조회가 됐다라고 해서 뭐 했는데 그때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네. 그때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한 게 이거 단톡방을 털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거는 공수처가, 예, 예. 당시 공수처가 그렇게 예. 했고
이제 일단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는 뭐 불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그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한 100명 정도 안팎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3,000명이고 뭐 봉지욱 그러니까. 기자는 만 명, 이게 몇만 명? 법이 개정돼서 통지 의무가 생긴 게 올해 1월부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예. 거는 예. 조회를 했어도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실제 조회한 거는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 제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확인조차 안 맞아요.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요청하면 알려줍니다. 네. 통신사에서 예. 왜 정보 제공한 적이 있다. 네, 네. 그러면 그 1월부터는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7월 달에 지금 예, 다 더 나온 거죠. 예. 아 이렇게 봐요. 저도 이제 사실 예전에 이걸 좀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 네. 군 검사 시절 때. 네, 네. 뭐 그때는 통신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연결 계좌 해가지고 영장 하나 받아놓고 하나하나 다 계좌 털었던 네. 아주 불법 비스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몇천 명, 몇만 명을 정말 보기가 어렵거든요. 몇백 명, 몇십 명을 볼 수 있어. 이 사람하고 통화했던 사람들. 그럼 확인할 수 있죠. 앉아가지고. 근데 몇천 명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 빠집니다. 아, 이거는 수사검사 뭐냐면 입장에서도 확신 아니면 위에 지시 둘 개가 아니마 불가능합니다. 다 갖다 놓고 누가 이름이 있는지 이 중에 범죄자가 꼭 있다. 아. 간첩이 한 명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예, 예. 아니면 위에서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고는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일이니까. 수십 명 보는 것들을 왜 어렵냐 깔려드릴게요. 네. 일일이 입력해. 계속 통화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통화 저 사람 통화하고 쭉 나와요. 이 사람은 장윤선, 김준일, 박지원 쭉쭉 나오는데 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고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3,000명입니다. 너무 많. 절대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러가 일어나요. 뭐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우리나라 큰일 날 일인데 장윤선 한 명 잡아내야 된다. 네. 이런 거 아니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명단을 프린트해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통신사에 주면 통신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번호 하나하나씩 입력해야 된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3,000명이면 3,000개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알바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완전 알바. 알바 써야 되는 거고 네. 완전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검찰이 반부패 수사부가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 네. 신앙님, 김만배 요 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 야권, 진보 언론이 다 짜고 치는 치는 고스톱으로. 고스톱이었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렇죠. 시키드나 이거야 이게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라도 연락이 네. 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 조금만 혐의가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계속 이거를 할 그림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만배 신앙님으로는 약하지 솔직히. 네. 걔 둘이 동거래 뭐 했든 말든 그거는 네. 신앙님의 개인적인 거고 더 해봤자 뉴스타파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몇천 명 몇만 명씩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공안 검사들이 간첩 그 방법이에요. 만들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리했던 뭐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안 되면 그냥 엄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네, 네.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재심을 통해서 예, 예, 무죄가 되고 맞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공안 방식이에요. 특수들은 이런 짓 잘 안 하죠. 공안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예. 한 놈이랑 비슷한 놈 있으면 그냥 잡아 넣으려고. 예. 아마도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시작 자체도 되게 웃겨요. 커피 예. 탔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지금 지시를 떨어졌고 팀까지 만들었는데 네. 성과는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돼서 지금 신앙님하고 김만배 구속됐잖아요. 네. 이것도 무리수였는데 운 좋게 도장이 받은 거예요. 네. 검사가 청구하니까 판사가 영장 내준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보면 계속 무리수를 한 것 같아요. 위에 지시사항은 커피 때문에 이거 질 뻔했다 선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피 탄 거를 민주당하고 언론들 다 짜고 한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지시를 때렸고 네.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했던 게 결론은 구속으로 갔고 그 과정에 통신사리 조회까지 간 건데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는 그거 보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커피를 누가 탄 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습니다. 후보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수과장이 있으면 밑에 대검의 연구관 같은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박모검 이사가 타줬는데 과장 허락 안 받고 타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밑에 사람이 건방지게 커피 막 타줍니까? 커피 타야 되는데. 타줄까 얘? 한번 타줘라. 이렇게 타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 왜 허위라고 보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짧게 요약을 하면은 부산저축은행의 사건. 회장의 조카였나? 조우영이. 조우영. 조우영. 그래서 이제 브로커처럼 네. 불법 대출 알선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이제 이쪽에서 들여다보다가 조우영까지 부르니까 조우영이 겁이 덜컥 난 거지. 그래가지고 김만배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네. 하니 검사를 한 명,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 명 소개시켜준 게 그게 박영수. 그렇죠. 박영수 그 유명한 옛날에 박영수. 네. 그 유명한 박영수고 그때는 이제 특검 가기 가기 전에. 전이었죠. 변호사죠. 예. 그래서 중수부장 했을 때 중수부 이제 그 검사로 같이 네. 일했던 근무가 있으니 정관예우를 보고 이제 박영수를 김만배가 이제 거의 이제 알선 브로커처럼 해서 해서 보낸 해준 거지. 거죠. 그래서 박영수가 전화다 해놨다라고 네. 해놓고 네. 이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될 거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될 거야라고 네. 했는데 네. 조우영이 갔으니까 진짜 커피를 차주더라. 자기도 신기했다라는 거를 네.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해서 거예요. 알려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봤다는데 야 네가 조우영이야? 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대요. 윤석열은 들어갔고 네. 그 밑에 있는 검사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네.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이제 뭐 편집을 윤석열이 하면서 커피 타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녹취록을 됐죠. 편집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나갔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봐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커피 탄 게 아니 중요하나요? 그 박영수가 정관예우로 거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게 조우영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때 수사를 안 했거든요. 대검에서 묻어버렸어요. 네. 조우영이 몇 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돼서 2년 6개월 받아요. 맞아요.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덮어준 거지. 이게. 덮어준 거 맞잖아요. 그 결론을 봤을 때는 네. 몇 년, 4년 후에 바로 실형 받는데 그때가 고의든 과실이든 뭐 어쨌든 간에 네. 봐주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왜냐면 똑같은 범죄로 처벌됐으니까 네. 그 보도가 핵심인 거지. 커피를 누가 타고 뭐 크림을 몇 번 넣고 설탕을 몇 번 넣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 따지면 설탕 한 잔 넣었는데 2개 넣었다고 싸움 납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 때 공직 후보 진출자에 대해서 언론이 인사검증하는 거, 사건 관련해서 보도하는 거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거 당연히 써야 했다고 되죠.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대표라도 썼어야 돼요. 당연히. 그럼요. 이재명이 막 했다면 써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은 쓰고 이재명은 안 씁니까? 다 씁니다. 아니 그리고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다 써요. 기사 되면 다 쓰는 겁니다. 기억나잖아요. 윤석열 민주당 편일 때 네. 검찰총장 할 때 뉴스타파에서 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저기 누구죠? 김 변호사랑 짜고 한 거. 네. 그거 청문회 과정에서 보도한 게 뉴스타파 아닙니까? 네. 그때 따지면 민주당한테 엄청 칼을 들이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 경향신문 기자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맞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쓴 거는 시점도 뉴스타파 보도보다 먼저 전이었고 네. 그러니까 별도로 취재를 한 거예요. 뉴스타파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워낙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조우영 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이 취재해서 의혹을 기사 쓴 거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거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그림은 뭐냐면은 네. 전부 다 한통속이라는 거야. 얘들이 따로 취재를 했대, 뭐 한겨레가 했대, 뭐 필요 없고 한통속이라서 오다 받고 오다 받고 민주당 오다 받고 이재명 언론들이 그러니까 작당해가지고 작당해서 했다라는 거야. 다 이게. 같이 쓴 거야.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눈여겨. 아, 그러니까 우리 계속 진짜 얘기를 하지만 어마어마하다. 논리적이지 네, 않잖아요. 네. 수사하는 입장에도 알 거예요. 아 이거 좀 무리다. 네.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생각 못 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위의 지시라고 봐요. 누가 시켰- 야 내가 커피 안 사줬는데 죄송한 커피 사줬다고 하냐? 이럴 수가 가능 매우 높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은 이거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얘기인데 뉴스타파가 문제가 아니야. 봉지욱이 문제야. 네, 봉지욱 약간 기자가 지금 이런 식의 문제되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최근에 특히 이제 국정원 문건 가지고 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이거 사실은 이제 주가 부양용이었지 이재명과 관련 없다 이것도 또 시리즈로 한참 썼잖아요. 여러모로 네. 눈에 가시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봉지욱 기자 이러다가 뭐 구속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언론을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장 없이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거 영장 없으면 못 밝혀내면 028007070 이런 거 못 밝혀낸다. 이거 법률적으로 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기본으로 가면 돼요. 기본. 헌법에 네. 이거 가행 수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만약에 집단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배신 행위를 하고 있고 네. 그 사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출세라든지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지 네. 이 사건을 밝혀내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해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그 과잉 금지에 반할지 안 할지 그 판단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발 사주 이제 공수처 수사 당시에 네. 윤석열 후보께서 굉장히 경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네.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한 번 더 써요. 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났습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 마디만 딱 두 글자. 반사. 아니 100명 한 것도 이렇게 경로를 하셨는데 하셨는데. 내로남불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네, 3,000명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만 명인지 명인지 뭐 알 알 수도 수도 없어. 없는데 네. 이게 진짜 아, 김진일 진짜 반사.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 존폐의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검찰의 존폐를 걱정해야 존폐를 되네. 해야죠, 예, 이거. 이거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언론인들의 취재 노트나 휴대전화 이런 거 안 건드립니다. 안 됩니다. 취재 정보 확보하는 거 금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네. 미국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충돌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보면 쉽게 무시하고 쉽게 탄압하고 쉽게 권리 침해하잖아요. 지금 네. 말이 됩니까? 언론 그렇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든 어떤 취재원을 갖고 통화를 하든 그걸 왜 국가기관 알려고 합니까? 네. 간첩입니까? 그러니까요. 가끔 막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얘기해 줬어요? 기자한테 취재원을 막 공개하라고 안 되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돼요, 진짜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미국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로 기자들의 통신 정보, 통화 내역, 이메일 이런 거 조회하는 거 금지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미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국식으로 하자. 예? 미국을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영어? 보기에는. 영어 노래? 팝송? 아니 영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컨틴전시 플랜 그냥 뭐 위기 대응하면 되는데 꼭 뭐 컨틴전시 플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영화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진짜 쓸데없이 영어를 그 영어 얘기는 제가 짧게 할게요. 영어를 옛날에 하도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거 뭐 잠시만요. 네. 이거 찾아보고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 네. 모든 국가 정책을 팔리시 믹스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정책을 미국 같은 합쳐서. 선진국은 말입니다. 거버넌트 어토니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예? 국가 변호사가 많습니다.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하면은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랬어. 예. 메모리얼 파크 생각났다. 그러니까 진짜. 자 이거 이런 바람도 있어. 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를 바로 레귤레이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는 인파 관리 뭐 이렇게 됩니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우리나라가 잘 안 돼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거 컨틴전시 플랜 진짜.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쓸데없이 영어를 많이 쓰고 좀 네. 좋은 거 배우라고 그러니까. 미국. 그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언어력이 약한 사람이 외국말을 많이 써요. 잘 보이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보이려고. 이거 잘난 컴플렉스야 척하려고? 돼. 예,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네. 저는 영어 안 씁니다. 오히려 우리말을 일본말 잘 써야 쓰지요. 예. 일본말? 가오 뭐 오야봉. 근데 이것도 쓰면 안 된다면서요. 오야봉은 저기 김건희 여사가 좋아해. 그렇죠. 우리는 진보의 오야봉이다. 이 기본적으로 말의 어떤 언어에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네. 자꾸 이런 영어를 쓰고 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방송하는 사람 중에 영어 이렇게 많이 쓴 사람 있습니까? 영어 잘 없어요. 일본말도 절대로 안 쓰면 쓰죠. 안 됩니다. 예,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말을 안 쓰고 이렇게 아까 읽느라 힘드셨겠어.